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서울의 전월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주제를 왜 이제 하냐면 지금 뭐 금리 인상이다, 아니면 뭐 전세제도, 아니면 뭐 집값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값이 떨어진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이 전월세는 물가입니다. 물가라는 건 뭐냐면 사용 가치를 얘기해요. 우리가 뭐 커피 사 먹는 이런 물가거든요. 뭐 피자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이런 물가가 전월세도 똑같은 물가입니다. 예,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공급 확대나 이 수요 분산 정책이 아니고서야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곡물 가격, 뭐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게 공급을 많이 해도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라서 오르거든요. 전월세도 똑같습니다. 한시적으로는 잡을 수 있어요. 이 공급 확대를 하면은 일시적으로 뭐 아파트를 뭐 몇천 가구가 들어온다 이러면 전세 물량이 확 엄청나게 풀리기 때문에 전세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런 지금 은평구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전월세는 물가기 때문에 가격을 하락시키기 힘들다.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월세는 14% 오르고 전세는 18%. 이게 지금 갱신권을 사용 안 한 계약을 분석한 결과래요.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월세 보증금이 5억 2,088만 원에서 5억 9,221만 원으로 13.7% 상승했고, 답답하게 전세는 4억 7,799만 원에서 5억 6,369만 원, 10.9%가 올랐다. 이거 이제 왜 그럼 전세가 왜 더 올랐냐 그러면 전세는 이제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그냥 올려주자. 그냥 이렇게 수월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는 못 돌려받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임대차 이제 3법이 이제 지금 이제 2020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2년 만에 이제 끝나가는데 지금 집주인들이 시세대로 받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소급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18년도에 계약한 사람들이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됐으니까 이때 갱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을 산 거죠. 4년을 살아서 이게 소급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는 2년부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릴 거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 또 금리 인상이랑 겹쳐가지고 월세 수요가 폭증을 했다 그래요. 좀 이따 뒤에 가면 나오니까 서울 일부 지역은 전세값이 소폭 하락하기도 했까. 이는 이제 공급이 좀 있는 데들 이렇고 지금 이제 전세가가 올 이제 8월부터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지금 댓글을 보시면 금리도 올라가고 매매 시장도 얼어붙을 텐데 거품 가득한 매매 기준으로 전세값을 받겠다? 세입자 못 구해서 발 동동 구르다가 포기하고 가격 내리겠지. 거래량 떨어지면 호가 팍팍 떨어지겠지. 지금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어서 요즘 전세값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동상이몽이군. 금리도 많이 오르고 금리 오르면 전세값 떨어진다. 이제 이런 뭐고. 그다음에 집값 하락하면 조만간 깡통주택 생긴다. 금리 상승기 초입이라 감이 안 올 거다. 전세가가 비싸면 무리하지 말고 2년 정도 일부 호텔에서 적당한 곳으로 이사가는 게 하락기 뭐 전세 계약했다 깡통 맞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나온다. 전세 안 나가서 갭투어들 난리인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기사는 뭐냐. 뭐 이제 이런 댓글이 간혹가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왜 그럼 이런 지금 생각 갖고 계시냐?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900채 빌라왕 보증금 돌려줄 돈 없다? 세입자의 비싼 값에 사라. 집주인이 사라져서 지금 피해자들 단체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대요. 야, 서울 수도권 등 빌라 오피스텔을 900여 채를 가진 집주인, 와, 900채. 1억씩만 잡아도 900억
자산가네요. 이야, 지금 돈이 없다면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이런 기사를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 때문에 요런 그 댓글을 다시는 게 아닌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오피스텔 이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제 전세 시세를 이제 그 통계를 잡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전월세 가격은 왜 계속 오르는가? 이거를 지금 다 모르고 계세요. 자, 물가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전월세는 물가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임대차 시장과 이 집값 시장은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전세 월세는 집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는 현재 가치를 반영합니다. 자, 반면에 이 집값이라는 거는 이 사용 가치와 소유 가치가 혼합되어 있다. 근데 이 소유 가치는 미래 가치를 얘기합니다. 사용 가치와 소유 가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렇게 나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집값을 소유하려는 이유는 이제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데 뭐 역세권, 뭐 공원이 생긴다든가, 뭐 상가몰이 생긴다든가, 이런 상권이 형성되고,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면은 소유 가치가, 집값이 이제 살기가 좋아지니까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건 이제 소유 가치고, 집을 사용하는 사용 가치, 이 사용 가치가 높을수록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교육, 뭐 이런 뭐 강남이라든가 목동 이런 데도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해도 교육이 좋으니까 이제 전세 집값도 비싸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용 가치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월세는 집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식당,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도 계속 새 차 나오면 계속 비싸지잖아요. 근데 이 집값은 자산시장의 침체가 와야 집값이 떨어집니다. 지금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과 이제 양적 긴축 이 지금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럼 집값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올해 말까지 서울을 기준으로 3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도 지금 한 15,0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전월세는 100% 수요 공급 이론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가기 때문에 이거 대량 생산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굳이 따지자면 대량 생산 안 되죠. 집 짓는데 보통 빨리 지어도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 공급을 해도요, 그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월급도 오르고, 월급이 오르면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급격하게 최저시급을 올려버리면 이제 비용이 인상되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 똑같아요. 아파트도 공급을 해버리면 한 2, 3년 동안은 가격 안정이 되는데 그 이후로 다시 주변 시세랑 이제 같아져요. 잠실이 그랬어요. 잠실이 2008년, 2009년도에 대규모 공급을 해가지고 막 전세가 1억에서 2억, 2억에서 3억 이렇게 전세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막 원래대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거는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오르게 돼 있다. 물론 천천히 오르겠죠, 공급을 많이 하면은. 근데 반면에 집값은 이 금융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떨어지잖아요. 이래서 이런 투자 가치로서 접근을 해서 이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수익률, 우리가 보통 뭐 대출을 껴서 집을 사든 전세를 껴서 집을 사든 수익률을 생각하잖아요. 뭐 집뿐만 아니라 뭐 상가, 오피스텔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지, 어떤 수요 공급의 이론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없죠. 빈 땅이 없어서 고밀도 정책을 써야 돼요. 위로 많이 올리는 거죠. 용적률을 많이 줘가지고.
근데 금융정책을 쓰면요, 대출 안 해주면, 문재인 정부 대출 안 해주니까 집값 하락기 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금융정책으로 접근해야 돼요, 무조건. 아, 이것들 장관들이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집값과 전월세의 차이, 공통점을 보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건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뭐 역세권, 숲세권,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스타벅스 무슨 스세권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 몰세권 뭐 이런 거. 그런 무슨 역세권 같은 그런 살기 좋은 곳이 집값이나 뭐 전월세 이런 거에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유의 가치가 좋아야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이제 위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전세가 굉장히 이득입니다. 이거 왜 이득이냐면 일단 세금이 없어요. 집을 사게 되면 자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나가거든요. 이사 한번 하려면. 근데 전세는 그냥 살았다가 돈을 또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하락할 때 굉장히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집값 걱정이 없어요. 전세 돌려받고 나가면 되니까. 전세금 안 주면은 이제 집주인한테 집 뺏어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출 이득이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담보대출은 적게 해주고 주택 그 전세 대출은 엄청나게 많이 해줬거든요. 막 80%, 90%까지 해주고. 그래서 대출 면에서도 전세가 이득입니다. 왜냐면 전세는 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없죠. 내 생활비만 들어가고 만 집이 고장났어요. 그럼 집주인이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경제적으로 보면 전세가 굉장히 이득이에요. 근데 이거는 집값이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집을 투자를 하고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안 오른다 그럼 전세가 엄청나게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를 못 돌려받잖아요. 근데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뭐 전세제도, 집값 하락 요 세 가지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다, 전월세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는데 전혀 상관없다. 인플레이션을 봐야 됩니다. 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금리 인상이면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돈의 사용료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왜? 자,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자를 더 높게 주고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용적인 면에서는 집을 사는 것보다 그 전세가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항상 전세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값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집값 하락기에는요 아무도 집을 사지 않습니다. 집값 떨어지는데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를 이용해서 이 하락기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뭐 거주를 안 할 거예요? 거주해야 되잖아요. 전세를 거주할 거냐 월세 거주할 거냐, 이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 집을 안 사니까. 그래서 전월세 수요가 수요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월세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전세제도가 없는 미국, 중국, 일본은 집값이 안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중국도 집값이 지금, 이거 최근 뉴스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7평 아파트에 39명이 다 쪼개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임대해준 집주인은 한 달 수익이 500만 원에 육박했답니다. 야,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미국도 지금 엄청 올랐죠, 집값. 근데 자, 코로나 때문에 프랑스 주택시장, 대도시, 외곽지역 집값 급상승. 독일 베를린에서 미친 집값 반대 시위. 일본 도쿄 집값 11개월째 상승 지속. 아니,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른대요. 그럼 전세제도가 없는 미국, 중국, 일본은 집값이 안 올라야죠. 유럽 다 지금 집값 오른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좀 깨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금리 인상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아까 앞에 댓글을 봤죠? 금리 오르면 전세 이자 부담이 커져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 근데 자, 이 논리가 만약에 맞으려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이제 전세를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떨어진다. 그리고 소비도 줄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상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소비를 안 줄여요. 이 뉴스 기사 보세요. 생활비가 부족해 결국 마통을 쓴대. 한숨을 쉬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죠. 와, 이거 지금 자 보세요. 비싸도 맛있으면 간다. 사람 밀려드는 특급 호텔 레스토랑. 이러니까 특급 호텔 레스토랑들이 지금 막 뭐 10%에서 15% 정도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그 63빌딩에 파빌리온이나 뷔페가 있어요. 거기 한 15만 원 하나 아닌다. 거기를 한 2주 전에 제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5월달 주말은 마감이 됐답니다. 다. 아, 2주 전에 예약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비싸도 일단 비행기 탄다. 경고등 켜진 여행 수지 적자. 보복 여행 폭발. 아,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정말 올 때 주말에 올라왔거든요. 토요일날 올라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간다는 거죠. 왜 비싸도 비행기를 탔나 이 뉴스가 나왔냐면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이겼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비행기가 다 경유로 가요. 경유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항공유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뭐 항공유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죠. 역전현상 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와, 그런데도 비행기 안 타야죠. 여행 안 가야죠. 왜? 이자 부담 커지고 금리 인상되는데 그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근데 소비를 안 해야 되는데 소비 안 하지 않습니다. 이자 비싸져도요. 월세 수요로 갈 뿐이지. 그리고 이자 비싸도 전세 살아요, 다. 다 받아들이고 삽니다. 저축을 못할 뿐이지. 예. 자, 금리 인상으로 전세 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전환된다. 그럼 월세 수요가 폭증하겠죠? 다 월세 찾으니까. 그럼 월세 가격 상승하겠죠. 예, 수요가 몰리는데 가격이 안 오르겠어요? 결국 전세 월세 비슷해집니다, 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전세금은 돌려받기 때문에 전세 선호하겠죠. 월세는 돈을 못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냥 현금 내고 전세 사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월세 가격을 올리게 돼 있어요. 물가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대출 이자보다 싸다. 서울 임대차 계약 절반이 월세다. 지금 서울 월세 비중이요.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임대차 시장이랑 자가 시장이 있어요. 자가가 50%로 보고 임대차 시장도 50%로 봅니다, 보통. 근데 이 임대차 시장 50% 안에서 지금 보통 전월세 비율이 전세가 보통 7, 8이었고요. 그다음에 월세가 2, 3 정도 됐거든요, 퍼센트가. 7, 80%? 그 다음에 2, 30% 이렇게 되는데 이 월세가 지금 50%까지 올라간 겁니다. 왜? 대출 이자보다 지금 전세 대출 받잖아요.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러냐? 지금 월세 급등에 미 대조자들도 등골 휜다. 미국도 이래요. 미국도 초봉보다 월세 더 빠르게 올라. 지금 뭐 월세가 미쳤다고 50%나 폭등했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값도, 왜냐면 물가기 때문에 같이 오르거든요. 전세값이 떨어지고 월세가 오른다? 이럴 수는 없어요. 40% 올리겠다. 뉴욕, 베를린, 지금 독일도 난리 났습니다. 서러운 월세살이. 자, 지금 벌금형 감수하고 파리에서는 월세 얌체 집주인들이 시세대로 올렸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아까 상해도 그랬죠. 무슨 39명이 27 아파트에 산다고. 자, 집값이 그럼 떨어지면 전세 가격 떨어질까요? 자, 집값이 떨어지면 아무도 집을 안 사요. 그럼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주 안 해요? 집 없이 그냥 우리 밖에서 살자 이러 아니잖아요. 이 전월세 수요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집값 하락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전월세를 계속 살아요. 그럼 전세 수요가 상승을 하겠죠. 전세는 집값 하락기의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취득세 안 들어가죠. 재산세 없죠. 양도세 없죠. 집주인이 집수리 다 해주죠. 전세금 나중에 돌려받죠. 돌려받은 걸로 집값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 빼가지고 집 사면 돼요. 대출 받아서.
그건 갭 차이만 줄어들 뿐이지 전세 수요가 높아져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 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보셔야 돼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올 거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저는 5월 말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연준에서 7월부터 긴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상만 하고 있지만 7월부터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시나 비트코인, 부동산 확 빠질 겁니다. 그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 소수의 팬분들만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자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댓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